러나 반갑습니다. 오늘 원래 이제 월요일 저녁 라이브 하는 날인데요. 이제 어제 라이브를 미리 했죠. 6월 첫 거래일 앞두고 이제 월요병을 또 두려워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가지고 이제 어제 미리 했고, 그래서 오늘 영상이 조금 평소 라이브 분량대로 하다 보니까 좀 긴 관계로 이제 두 편으로 나눠 갑니다. 지금 이게 2편이니까 1편 아직 안 봤다는 분들, 근데 이거부터 먼저 이제 유튜브에 떴다는 분들은 요거 보시고 나서 1편을 보셔도 흐름에 전혀 지장은 없습니다. 왜? 제 의식의 흐름 기법으로 만드는 영상이니까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내일 우리 K 증시를 대하는 외국인들의 어떤 속내를 알 수 있는 외국계 리포트 시간으로 이어갑니다. 앞에 1편에서 모간 스탠리의 K 인터넷 포털 쪽 목표가랑 투자 의견, 그리고 마지막에 K팝까지 보셨는데, 여기서 바로 HSBC가 K팝 이어갑니다. SM 투자 의견 매수의 목표가 12만 원. 그 다음에 JYP 엔터는 홀드, 이제 우리말로 중립 의견의 목표가 6만 7천 원. 그 다음에 이제 HSBC가 현대해상에 대해서는 목표가를 기존 5만 2천 원에서 이번에 5만 1천 원으로 내리고 대신 투자 의견은 매수. 다음 노무라 증권이 아프리카에서 이름 개명한 숲, 여기에 대해서 투자 의견 중립의 목표가 11만 7천 원 콜했습니다. 그 다음 노무라 증권이 이제 셀트리온 목표가는 기존 26만 원에서 이번에 23만 원으로 후려치고 대신에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한다. 다음 JP모건이 SK텔레콤 목표가를 기존 6만 원에서 이번에 6만 2천 원으로 상향하고 투자 의견 오버웨이, 즉 비중 확대. 그 다음에 JP모건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목표가 28만 원으로 콜하고 투자 의견 역시 오버웨이, 비중 확대입니다. 그 다음에 골드만삭스가 대주전자재료 목표가를 기존 10만 원이었던 걸 이번에 11만 원으로 만 원 올리고 투자 의견 매수로 콜했습니다. 이 정말 대주전자재료야말로 2차 전지 업계의 팔방미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왜 그러면 그동안 주가가 오르지 않았느냐? 왜? 대주주 자체가 주가 많이 오르는 걸 원하지 않는데, 우리는 그냥 탄탄대로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계속 쭉 가고 싶다. 그래서 대주전자재료에는 물린 사람도, 딘 사람도, 그리고 전재산 몰빵했다가 우는 사람도 없다는 거야.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주변에 소중한 분들께 이 내일 뉴스 미리 보기를 공유해 주세요. 그럼 제가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매일 저녁 여러분들 안방으로 직접 배달 갑니다. 사실 요즘에 자꾸 머리가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이제 바로 그 종로 그 탈모인들의 성지 거기 가가지고 탈모약 이제 지어 먹으려고 지난주부터 마음을 먹었는데, 근데 이상하게 그 뒤로부터 머리가 진짜 미친 듯이 많이 나고 굵어지고 안 빠지고 있어요. 이거 의학적으로 설명 가능한가요? 무슨 식물에다가 막 욕설 퍼부으면은 식물이 시들고 막 아름다운 말만 해주면 막 식물이 잘 자라고 뭐 이런 건가? 자, 미국이 지난주에 메모리얼 데이, 이게 이제 우리로 치면 현충일인데, 그래서 하루 지난주에 쉬고 4거래일만 있었는데, 이번 주에는 우리도 보란 듯이 이제 오리지널 현충일이 우리 목요일인데, 이날 공휴일 겸 휴장이어서 이번 주 우리도 4거래일입니다. 이 양키놈들아. 일단 5월장에 하도 고생을 많이들 하셔가지고 지금 6월 초로 넘어와서도 뭔가 피로감 내지는 숙취가 지금 쉽게 가시지를 않고 있는데, 그럼에도 이번 6월도 역시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이벤트 드리븐, 즉 행사 조리돌림의 한 달이 될 예정이고요. 말 나온 김에 이제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면은, 오늘 저녁 대만에서 컴퓨텍스 행사 있는데, 여기 이제 엔비디아 젠슨 황, AMD 리사수, 그리고 인텔의 팻 겔싱어, 이렇게 글로벌 뭐 반도체랑 AI 분야에서 좀 친다는 사람들 다 모이고요. 그 다음 이제 바로 내일 모레 우리 대한민국 서울에서 인텔이 주최하는 AI 서밋이 또 개최가 됩니다. 근데 하필 날짜를 이렇게 연달아 잡아가지고 이번 인텔 AI 서밋에는 그 사람들 다 참석 안 한대요. 그 다음에 이번 주 목요일 우리는 현충일 휴장이지만 유럽중앙은행 ECB가 또 이날 목요일에 금리 인하를 발표할 예정이고요. 다음 이제 바로 이번 주 금요일 미국에서 고용지표가 또 나오고, 그 다음 이날 이제 엔비디아가 한 주를 10주로 착한 분신술이야, 그럼 나쁜 분신술은 물적 분할이죠. 하여튼 그래서 한 주를 10주로 분할해가지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주가도 10분의 1 가격으로 거래가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 주주분들은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내 주식 수가 10배로 늘어나는 그런 매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 화요일로 가면은 일명 또 그 SFF라고 하는 삼성 파운드리 포럼이 이날 화요일에 잡혀 있고,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에는 또 미국에서 CPI 발표가 있고,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은 연준 FOMC 6월 회의 결과가 나오는데, 금리 인하는 이번에는 당연히 자포자기 상태가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이제 6월은 원전 관련 일정도 되게 분주한데, 일단 내일 미국의 테라파워가 미국 최초로 SMR, 그러니까 4세대 소형 원전 건설에 이제 착수를 하고요. 이어서 다음 주 화요일 6월 11일에
영국의 원자력 산업협회단이 우리 대한민국에 방문을 할 예정입니다. 영국이 정말 신재생 에너지의 거의 4분의 1 정도를 몰빵했고 그중에서 풍력이 제일 컸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바람이 안 불기 시작하면서 전기요금이 막 1.5배로 뛰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도 독일 탈원전 했다가 막 그 러시아한테 가스관 의존하다가 또 뒷방 맞은 것처럼 영국도 지금 원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 큽니다. 여기다 또 이제 2차 전지 관련해서 그 다음 주 수요일 19일에는 유럽에서 세계 최대 2차 전지 이벤트라고 하는 인터배터리 유럽 2024 행사가 열립니다. 이번에 저 개인적인 예상으로는 당연히 이제 우리 K배터리 그리고 2차 전지 소재 기업들도 여기 이제 총출동을 할 텐데 아무래도 이번에는 이제 작년에 비해서 뭐 전기차 업황도 다소 이제 위축이 됐고 그럼 이제 그 원인을 배터리에서 찾아볼 때 이제는 기존 2차 전지 그 배터리에 대한 어떤 한계를 인정하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전고체라든가 아니면 뭐 리튬황 이런 대안들이 이제 주목을 세게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도 기존 NCM 그 배터리 소재에 머물러 있는 2차 전지 소재주들은 조금 소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심스럽게 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당장 내일 화요일 6월 3일에 뉴스 미리 보기로 출발하면은 우선 이번 주는 한국과 아프리카 간 정상회의 주간이기 때문에 이제 저희 집이 용산이어가지고 요 앞에 벌써 한강대교하고 이 강변북로 이 교차로에서 매일매일 하여튼 어제 저녁부터 뾱뾱거리면서 그 의전 행렬 그 오토바이하고 막 그 경찰 사이카 그 오토바이하고 막 경호 차량들 막 줄지어서 다니고 합니다. 그러니까 증시에서도 이제 아프리카 관련해서 우리가 이번 주에 얻을 거는 광물 쪽. 그 다음에 이제 아프리카가 우리로부터 얻을 거는 스마트 그리드 같은 전력, 그리고 이제 하수 처리 시설을 비롯한 건설 및 인프라, 그 다음에 이제 그 아프리카 기아 문제 해결을 위한 스마트팜, 이렇게가 이제 주인공입니다. 거기다 또 이번에 이제 발표 나올 게 내일 AI 헬스케어, 에스토니아 의료 데이터 활용으로 더 똑똑해진다. 요것도 이제 제목이 곧 증시 테마고 이제 오늘도 또 그 의사분들 파업에 대한 그 정부 대책 뭐 이런 목소리가 있었으니까 당연히 이제 원격 진료, 로봇 수술 뭐 이런 쪽이 이제 또 주목을 받겠죠. 그다음 내일 정부가 실전형 사이버 보안 훈련 지원 요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지금 이제 북한이 똥풍선은 일단 더 이상 안 보내겠다고 했고 이제 그러면 또 사이버 공격으로 이제 전환을 할 수가 있죠. 왜냐면은 이 사이버 공격은 주 타겟이 이제 정부 기관이나 공공 그런 기업이고 이게 만약에 뚫렸다고 해도 솔직히 막 대놓고 그 발표하기가 좀 그런 좀 문제가 되다 보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뭐 좋은 타겟이지 믿져야 본전이라고 또 달려드는 거죠. 다음 내일 정부가 물가 관계 장관 회의를 개최하는데 마침 내일 경제 지표는 또 우리 KCPI 그러니까 5월 소비자 물가 발표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최근 들어서 느끼는 게 동원 F&B 뭐 CJ, 사조, 풀먼 이런 데가 일제히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이러면서 이제 6월 1일자로 다 제품 가격 올려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부가 식료품 물가 아무리 때려잡으려고 이렇게 민간 기업들 압박하고 막 협박하고 하는 것도 이제 한계에 봉착을 했다고 보고 결국 이렇게 이제 대기업들이 먼저 이제 에라 모르겠다 치고 나가면 이제 그 다음 중소기업들도 당연히 가격 인상 도미노가 시작되는데 결국 그렇게 이제 소비자들한테 식료품 물가 인상분이 전가가 되는 그 단계에서는 역시 대량 구매 이거 말고는 답이 없다. 그럼 또 결국 이커머스, 간편 결제, 휴대폰 결제 이런 쪽이죠. 이어서 내일 정부가 2024년 대한민국 보조공학기기 박람회를 개최하는데 이거는 장애인분들 일자리 관련해서 증시에서도 이쪽 테마가 있어요. 다음 내일 환경부는 2024년 환경의 날 기념식을 이제 개최하는데 요즘은 이제 화두가 어떻게 하면 기존에 이제 오염 물질이라고 했던 그런 것들을 에너지로 잘 활용하느냐 요건데 증시에서는 이제 바이오매스 그리고 친환경 축사 이렇게 이제 그룹핑이 되고 또 마침 내일 가축 분뇨 관련 합리적 기준 마련이라는 발표도 또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일 농식품부는 풍수해 대비 농업용 저수지 집중 안전 점검을 실시하는데 이거는 증시에서 이제 홍수 장마 관련주들 사실 이제 안 그래도 지금 식료품 물가 높아서 죽겠는데 이번에 만약에 홍수 장마 피해까지 입으면 그때는 진짜 큰일 납니다. 다음 내일 증시 일정은 HMC IB 스펙 7호랑 KB 스펙 29호가 수요 예측에 돌입하고요. 다음 내일 대만에서 컴퓨텍스 행사가 이제 개막을 해가지고 이번 주 금요일까지 쭉 열리는데 이제 이 자리에서 우리 삼성전자의 엔비디아 HBM 테스트 관련해가지고 어떤 실마리라도 있나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초미의 관심사죠. 그다음 내일 미국에서는 제니 옐런 재무장관이 미국 상원의회에 출석하는데
이제 미국은 완전히 대선 모드, 선거 모드로 진입을 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야당 공화당에서 미국 정부 부채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렇게 시비 걸면 곧바로 이제 재무부에서는 민생이 우선이다 이렇게 이제 반격을 치고 나옵니다. 다음 내일 미국은 여기 이제 우리 한국 기업들이 미국 공장에서 생산하는 뭐 자동차, 배터리, 반도체 다 포함되어 있는 4월 공장 주문 데이터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구인 이직 보고서 일명 졸츠도 4월 분이 이제 내일 밤에 나오는데, 마침 이번 주 금요일에 미국 고용지표 정부 발표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이 고용 민감도가 좀 올라갈 시기죠. 근데 뭐 다들 아시다시피 가급적 이제 고용지표는 망해야 연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이제 올라갈 거고요. 자, 이어서 이제 수요일 6월 5일 이날은 이제 금요일 같은 수요일이 예정이 돼 있죠. 이번에는 현충일이 목요일이라서 금요일 하루만 휴가 내면은 목, 금, 토, 일 이렇게 연휴로 4일 쉴 수 있는 뭐 찬스입니다. 일단 정부가 이날 전력반도체 8인치 시대가 열린다. 요 보도자료와 함께 IQ랩이라는 기업의 전력반도체 공장 착공식에 또 참석을 합니다. 요거 뉴스플로우에 타기 좋은 주제죠. 근데 이 IQ랩 지분을 가진 상장사를 제가 다트에 찾아보니까 동성케미컬, 파트론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으로 방사선 바이오 성과 창출을 위한 산업체 간담회를 정부가 또 개최하는데, 이 방사선 바이오라는 게 뭐냐면은 천연 재료에서 얻은 기능성 그 성분에다가 방사선을 이용해 가지고 헐크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 함량을 증대시키는 기술을 결합한 건데, 요거는 이제 K 바이오 기업들 중에서 방사선 기술에 특화된 그런 기업들이 또 있죠. 다음 이제 이날 수요일 농식품부는 한국과 아프리카 간 농업 컨퍼런스를 개최하는데, 이게 바로 증시에서는 스마트팜. 이제 여기는 뭐 씨앗, 종자, 비료까지 다 포함이 되죠. 그리고 이제 이날 수요일 경제지표는 우리 1분기 GDP 잠정치하고 5월 외환 보유액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수요일에 이벤트는 앞에 말씀드린 인텔의 서울 AI 서밋이 이날 잡혀 있는데 6월 5일 날. 근데 이제 당초 계획으로는 원래 인텔 CEO 팻 갤싱어가 참석할 예정이었는데 이번에 노쇼를 한다고 통보를 해왔고, 대신에 인텔의 AI 그룹 수석 부사장 저스틴 호타드가 기조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이제 수요일 증시 일정은 미래에셋 비전 스펙 6호가 수요 예측, 그 다음에 라 메디텍하고 DB 금융 스펙 12호가 공모청약 들어갑니다. 우리 금융지주가 자사주 소각 계획에 대한 답변 제공시 기한이 또 이날이고, 그 다음에 이제 수요일 현대차가 인도법인 IPO 관련 제공시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날 6월 5일에 스타워즈 시리즈 에콜라이트 이게 공개되는데, 여기 주연이 이정재. 근데 증시에서 이정재 관련주는 조금 옥석 가리기가 이제 필요해 보입니다. 그 다음 이제 이날 중국에서는 5월 차이신 제조업 서비스 PMI 둘 다 동시에 공개되고, 근데 제가 참 요즘에 생각해 보건데 진정한 IT 강국은 중국이 아닐까. 지난번에 미국 제니 옐런 재무장관이 이제 약간 좀 짜증을 내면서 지적했다시피 중국은 너무 과잉 생산을 하고 있다. 이게 문제다. 근데 중국이 과잉 생산 문제가 있긴 하지만 이게 고착화가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이제 아시다시피 이 장사라는 게 원래 이제 제조업은 특히 재고 무서워서 못 한다고 이제 그럴 정도로 이게 또 재고가 큰 리스크거든요. 근데 중국은 일단 이빠이 과잉 생산을 때린 다음에 창고에 쌓인 재고를 알리, 테무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그냥 전 세계에다가 그냥 땡처리로 뿌려버리잖아요. 우리 왕서방이 미쳤어요, 이렇게. 그럼 결국 제조, 생산, 유통까지 모두 이제 중국산 치킨 게임에 휘말릴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수요일 밤 미국에서 ADP 5월 민간 고용 보고서, 이게 이제 이틀 뒤에 나오는 미국 정부의 공식 고용 보고서랑 실업률의 예고 평격이고, 그 다음 이제 오늘 밤에 ISM 제조업 지수에 이어서 이날 수요일 밤에는 ISM 비제조업 지수 5월 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스페이스X 화성 우주선 스타쉽이 이날 수요일 네 번째 시험 비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오토테크 디트로이트 2024 행사가 열리는데, 제목 그대로 오토테크, 그러니까 자동차 첨단 기술의 어떤 장이고, 여기 우리 K 기업들 중에서는 전장 분야의 강자 LG전자가 유일하게 이 오토테크 디트로이트 2024 행사에 참여한대요. 그리고 이날 미국 실적 발표는 이제 개장 전에 보니까 미국의 다이소 격인 달러트리, 그리고 미국의 본주 캠벨 수프, 그 다음에 이제 수요일장 마감 후에 우리 시간 목요일 새벽에는 룰루레몬하고 그 북한 김정은이 기쁨조들한테 잘 입힌다는 빅토리아의 비밀, 그 브랜드 실적 공개도 있습니다.
또 이날 유로존에서는 4월 생산자 물가지수 그리고 5월 서비스 PMI도 나오는데 일단 요 수요일 바로 다음날 목요일이 유럽중앙은행 금리 인하 예정일이기 때문에 한번 변수가 될 수 있나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목요일 우리는 현충일이니까 우리 순국 선열들의 은공 덕분에 하루 편하게 쉬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금요일은 많은 분들이 징검다리를 연결해서 이제 연휴를 쉬겠다고 지금 야심찬 계획을 짜고 계시고, 특히 삼성전자는 이번 노조 첫 집회에서 이번 주 금요일 전 직원 연차를 이제 결정했기 때문에 일단 삼성전자 쪽은 목금토일 휴일이야. 전화해도 안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 만큼 이제 정부 일정도 뭐 한산한데 이날 이제 금요일에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벤처업계 간담회를 주재합니다. 보통 이렇게 벤처업계 지원 카드를 정부에서 이렇게 꺼내 들면은 증시에서는 그 창투사 이쪽에 이제 수급이 몰리죠. 그다음에 이제 금요일 증시 일정은 로봇스마트 액추에이터 솔루션 기업 하이젠 R&M이 수요 예측. 그다음에 금요일 밤 미국에서는 5월 고용 보고서하고 실업률 공개가 있는데 그럼 이제 지난주 그 PC 물가지수 발표 앞두고처럼 이제 외국인들의 눈치 작전이 더 치열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의 내일 뉴스를 또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와 함께 해주신 우리 구독자님들 그리고 구독자 되실 분들께 모두 감사드립니다.